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만든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만든 IN 소프트의 안기환 상무님 첫 번째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기환입니다. 네. 자, 먼저 그 IN 소프트가 네.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언소프트는 2002년도에 설립됐고요. IT 인프라의 기반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오픈 매니저라고 하는 IT 인프라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하는 클라우드 메시라는 솔루션을 또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라든지 네. 예,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대가 오기 전에도 네. IT 자원의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메시는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 관리, 네. 통합 관리 그런 것들은 언제 몇 년도부터 만드신 겁니까? 저희가 2009년 정도부터 와. 예,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네. 여기 조그만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검은색 네, 네. 스피커는 아니고 네,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예, 클라우드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네. 요거는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이걸 만드신 건지. 네. 예. 제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싶어도 쉽게 구축하기 어려웠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병원, 뭐 학교라든지 뭐 IT 개발사, 뭐 소규모 빌딩 이런 데서는 쉽게 빠르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 할 맞춤형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미니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요. 네. 이름에서 아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네.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실 수가 있다. 아. 또 보신 것처럼 미니 굉장히 네. 작습니다. 네네. 예.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익스프레스 미니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물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있지만 뭔가 나만의 우리 옛날에 SI 있었듯이 네. 나만의 패키지를 안 쓰고 SI도 했듯이 뭔가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뭔가 업종별로 특화된 뭔가 맞춤형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을 때 빨리 네. 이런 게 적합할 수 있겠다. 네, 아주 최적입니다. 네. 자,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또 네. 비용도. 예, 저희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예, 라이선스 비용도 들지가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이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미니가 네. 어떤 이제 과연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이게 근데 언제 출시가 된 겁니까? 올 상반기에 올 출시가 상반기에?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미니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보급형 모델로 개발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뭐 한 5개나 10개의 가상 서버를 갖다가 쉽게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런 클라우드 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특징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아까 익스프레스니까 빠르게 설치하면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사용하기에 굉장히 쉬운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 서버명을 갖다 입력을 하고 네. 설치 유형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네. 하드웨어 사양만 선택을 하시면 그 세 번의 클릭만으로도 가상 서버를 30초 내에 구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나중에 이제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한번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네. 다르게 가상 서버를 만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이 이제 뭐 빠른 것도 좋지만 네. 그동안 내가 익숙해져 있던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IT 환경이 여기서 바로 포팅이 되고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많이들 쓰시고 있는 개발 환경인 뭐 아파치라든지 뭐 톰캣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 MySQL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개발 툴들도 지원해드리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는 이제 OS 윈도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이 워드프레스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오픈스택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오픈 소스 진영에 있는 웬만한 것도 다 호환이 되겠네요. 모든 그렇습니다. 것들이. 예, 충분히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뭡니까? 여기는 뭐 어떤 그 뭐 몰 같은 것처럼 돼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www.cloudexpressco.kr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그 마켓을 갖다 만들어놨습니다. 소프트웨어 몰이죠. 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 신규 소프트웨어를 갖다 얼마든지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이아스 수준이 아니라 파스 수준이 아니라 뭐 사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오픈 소스가
뭐가 있는지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다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이거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IN 소프트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외부에서 오픈 소스로 나온 것들도 같이 올릴 거고요. 네. 또 이게 유료인 서비스들도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하더라도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제 네. 관리는 이제 초보자용과 전문가용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보자인 경우에는 가상 서버를 갖다 이제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요. 네. 전문가용은 이제 관리를 위한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네. 보안 설정 등의 고급 관리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실물 아까 보셨지만 네. 되게 이제 컴팩트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이제 궁금한 게 이건 이제 어플라이언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플라이언스인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우리는 이미 서버가 있어.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는 이제 그 이 머신에다가 네.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예. 여기 보면 전력 소모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보신 것처럼 저희 그 어플라이언스 제품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제 집에 뭐 있는 데스크탑은 구닥다리라서 그런지 이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뭐 A4 박스 한 박스 정도 수준의 사이즈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도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서버보다는 30% 이상 이렇게 절감된 전력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또 다른 익스프레스 미니가 아니라 네. 익스프레스 블럭이라는 또 이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이제 소규모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그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의 구축형 모델로 이제 사업자용으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미니에다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메시가 추가로 탑재가 돼서 클라우드 서버의 구축, 운영, 어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형으로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제품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네 가지가 되는데 뭐 통합 관리 기능을 갖는다라든지 뭐 설치 자동화,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갖다가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기능들이 추가로 강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큰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렇습니다. 네. 그게 클라우드 메시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째 세션에서 실제로 클라우드 메시 이것을 이제 개발하신 연구소의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상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백물불여의견이라고 네. 한번 이 클라우드 미니 한번 실제 시연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네네. 예. 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요거 한번 실제 여기서 라이브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연하신 분 그래도 얼굴이 나오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권홍규입니다. 네, 권홍규 연구원님. 네. 먼저 클라우드 미니, 익스프레스 미니를 갖다가 부팅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네. 이것부터 시작. 예. 지금 현재 그 가상 서버가 몇 개가 지금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서버 1, 서버 2, 서버 3, 그다음 테스트 제로라는 4개의 가상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서버 바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먼저 서버 이름을 쳐넣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서 가상 서버 이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화면이 시원시원해. 네, 한글로 그렇습니다. 크게 시원시원하니까 일단. 서버 이름이 서버 테스트 서버 테스트 1. 네, 테스트 원.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유형은 OS만 설치를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설치를 할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데요. 우선은 먼저 OS 설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OS를 뭐를 선택할 건가? CentOS, 또 다른 OS가 있는데, 이번에는, CentOS로 해보겠습니다. 네. 예, 클릭을 하고요. 뭐 레드햇이나 윈도우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사양을 갖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코어 숫자라든지 네. 프로세서에 그다음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코어에 2기가에 50기가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입력 정보가 지금 다 확인이 되죠. 네. 예. 네, 생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서버의 이름이라든지 그다음 OS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사양 3번의 클릭만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 1, 2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생성이 완료가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네. 목록을 가지고요. 가상 서버가 있는가? 예, 아까는 이제 테스트 01까지 있었는데 서버 테스트 1이라는 테스트. 예, 가상 머신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예.
보통 이게 서버의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가상 서버는 보통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한 있나요? 10개 10개 정도까지는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관리자 화면이 되겠는데요. 네. 관리자 화면에서 실제로 이제 머신이 제대로 생성되어서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서버 테스트 1이 실제로 생성된 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해보면 아까 뭐 병원 같은 데로 네. 예를 들어서 가상 신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걸로 네. 해가지고 어떻게 기존에는 어떻게 썼는데 이걸로 해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병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네. 병원에서 뭐 환자를 갖다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뭐 베이스에 관리하는 서버도 네네, 있었을 그렇죠. 거고 또 이제 보통 병원 홈페이지 예, 도 그렇죠. 있을 홈페이지 서버도 있었을 네네, 거고 네. 또 EMR을 관리하는 EMR 서버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서버들을 동시에 갖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머신에다가 서버를 네. 갖다 3개, 4개를 생성해서 아. 거기에다가 하나는 데이터 서비스, 네네. 하나는 뭐 홈페이지 관리하는 서버, 또 하나는 또 다른 서버 이렇게 네네. 하면 네. 굉장히 간편하게 하나의 머신만 갖고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다. 네. 기존에는 그것을 여러 대 서버에서 해야 됐던 거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했을 예. 걸 통합하게. 자, 두 번째 세션은 IN소프트의 실제로 클라우드 메쉬 아까 맨 끝에 보셨던 엔터프라이즈급의 그 클라우드 OS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직접 개발하신 송인섭 팀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송인섭입니다. 네. 자, 이 클라우드 메쉬 이게 언제부터 개발된 겁니까, 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1년도에 완성을 해서 출시를 한 솔루션입니다. 네. 아, 그 IDC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IDC를 운영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네.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가상화 솔루션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을 최적화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네. 사업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음.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오픈스택 기반을 만드셨잖아요. 예, 초기에는 이제 X86 가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애트리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음. 오픈스택 기반의 관리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은 이제 토탈 네. 클라우드 관리 기능 형태로 기능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오픈스택 요새 워낙 많이들 좀 네. 쓰고 있는데 오픈스택 기반을 이렇게 개발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직접 해 보시니까 그런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 해보니까.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프라와 개발이라는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개발적인 부분만 본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인프라만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인프라를 적절하게 잘 알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저희도 초기에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많은 그런 이슈도 있었고 네,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지금은 이제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노하우가 된 거 네, 아닙니까? 지금은 오픈스택이라는 게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데브옵스의 개념과 같이 네네. 개발과 오퍼레이션적인 관점의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많이 갖게 됐죠. 네네. 요즘 보면 오늘 약간 다른 거지만 이런 오픈 소스가 요즘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대가 너무 변했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소스가 많이 오픈되어져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고 좀 더 뎁스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긴다고 하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클라우드 메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이 플랫폼이? 저희는 크게 이제 3가지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범용 X86 가상화 환경, 그 오픈스택 환경과 같은
오픈스택의 아이사우스 버전부터 네. 이제 다카 버전까지 플랜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기능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API들을 네네. 다 연동을 해서 이 세 개의 그 가상화 환경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오퍼레이션 클라우드 플랫폼? 오퍼레이션 플랫폼은 이제 네.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되는데 그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엔진 부분과 네. 각 서비스별로 관련되는 자원들에 대해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 모니터링 엔진을 포함을 해서 그 서비스 관리 엔진과 퍼포먼스 모니터링 엔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퍼레이션 플랫폼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에 맞게끔 네.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빌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관련된 것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비즈니스 서포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서비스 포탈 형태의 네.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ITSM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조직 내부의 레가시 시스템도 있고 뭐 그룹웨어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네. 레가시 시스템들을 연동을 해서 최적화된 ITSM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네. 이 ITSM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체 보유한 자원들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요청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네. 셀프 서비스 포탈 형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포탈에 비즈니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핵심 컴포넌트들을 다 개발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그 성우님께서 아이엔소프트가 2002년부터 어떤 ITSM 이런 분야를 쭉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하우가 여기다 녹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10년 가까이 시스템에 대한 통합관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이제 통합관제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계속 확대를 하면서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노하우들은 다 솔루션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아키텍처 보면 굉장히 예. 어떤 방대한 아키텍처예요, 그죠? 예. 네. 이거 그래서 팀장이 지금- 혼자서 다 만드는 건 아니시죠? 예, 저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우측에 있는 그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플랫폼 레이어, 매니지먼트 네네. 레이어, 드라이버 레이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네. 초기에 저희가 X86 기반 가상화 환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네네. 2014년도부터 에뜨리하고 저희가 기술 협약을 맺으면서 네.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분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을 여기에 다 녹여 넣어서 네. 그 기술 형태를 핵심 코어 엔진으로 탑재를 했고요. 그 앞단에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이어와 네. 서비스 포탈 부분을 붙여서 각각의 고객분들이 서비스 유형에 맞게끔 네. 이 포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된 거고요. 예. 여기서 앞으로는 뭐 어떤 쪽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요즘 추세에 있는 경량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뭐 도커와 같은 도커.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어. 또는 이제 이런 인프라 위에 다양한 그 서비스용 플랫폼을 올릴 수 있는 기술들.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네네. 클라우드 기반의 그 오픈소스 뭐 검색 플랫폼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좋은 게 그런 것들 예전처럼 다 만들 필요가 없이,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거 잘 콜라보하는 게 되게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이 된 네. 거예요, 그죠?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고 네네. 그걸 맞추기 위한 표준만 정의를 하게 네네. 되면 쉽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을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어 또 있죠. 아이엔소프트도 아까 오픈스택으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핸들링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픈스택을 통해서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는 또 다른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오픈 파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쉽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반 체계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픈스택과 같은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은 굉장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여기도 이제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분들이 뭔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뭔가 좀 배우려면은 어떤 방식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나 어떤 사이트라든지 뭐 어떤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데브옵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소위 나와 있는 도큐먼트를 보시고 도큐먼트만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도큐먼트를 따라서 소규모 환경이라도 직접 환경을 구축을 해보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작업을 직접 해보시게 되면 그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전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러한 단계로서 오픈 소스를 접근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작은 프로토라도 네. 그 오픈 소스니까 써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해봐라. 네. 해보면서 또 해보고 코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지 오픈 소스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아주 실전적인 팁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러면 이 클라우드 메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현재 이것을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으십니까? 레퍼런스가 한 서너 군데 정도 레퍼런스가 있고요. 네네. 자료에는 이제 주로 공공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가 네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이 서비스는 원래 이제 물리적인 장비를 이용을 해서 네.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인프라이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공공기관 최초로 네. 클라우드 체계로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기존에 이 시스템을 관리하던 운영 시스템과 저희 클라우드 메시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관리 프로세스를 네. 통합을 시켜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VM웨어와 그다음에 레드 KVM, 아. 하이퍼V라고 하는 네네네. 세 개의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멀티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 지원 체계로 구성을 했고 네. 소규모 자원을 가지고 대량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특화된 기술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면은 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표준화 자동화를 해서 자원을 할당하는 시간도 약 75%가 단축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 운영자분들이 30분, 40분 걸려서 작업을 하시던 것들이 1, 2분으로 단축이 됐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비용 절감률도 네. 약 87%에 해당하는 비용 절감률이 실제로 효과를 보여주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게 셋업되는 데는 얼마 걸렸으면 기간이요? 이거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포함해서 전체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8개월. 소요가 됐고 네. 저희가 직접 솔루션을 탑재하고 작업한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3개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아주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많이 행복해하고 계시겠네요. 예,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편하게 네. 운영하시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까? 예,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자, 여기는 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경영혁신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 경영을 위한 플랫폼을 네. 소유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네네네. 플랫폼을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네.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이건 공공기관 최초로 IaaS, PaaS, 사스 모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 세 개를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자 포탈을 구축을 했고요. 네네. 또 사스 형태로 서비스되어 있는 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 전용 개발 환경도 저희가 네. 지원을 해서 그 개발 단계부터 테스트 단계 또 서비스 단계에 올라가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적용을 해준 공공기관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 네. 다음 자, 사례는 여기는 민간 사례 같네요. 예, 이거는 민간 민간. 사례이고요. A통신사라고 되어 네네. 있지만 사실 KT입니다. 네네. KT에 이제 그 저희가 LTE망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LTE의 그 하부 시스템에 해당하는 서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서브 시스템들을 전부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고 아. 이거를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서브 시스템에 올라가는 다양한 네트워크 펑션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네. 저희가 KT에 납품을 했고요. KT에서는 이걸 통해서 뭐 한 달, 이거 뭔가 이 장비들에 대한 패치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달 걸리던 것들을 네네. 두세 시간 만에 패치를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셔서 매우 편리하게 이 환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사례는 이제 저희가 애들이하고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NFV ISG의 그 CDN 서비스를 하는 네. 그 NFV 기능을 POC한 내역이고요. 미국의 컨퍼런스에 가서 애들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대용량의 멀티 테넌트 버추럴 CDN 서비스를 구성할 네. 수 있는 NFV 기능에 대한 POC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같이 진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실제 현업에 IT 운영자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것들, 그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기능들이 과연 클라우드 메시에서 되는지 궁금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메시에서 있는 이런
기능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자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퍼레이션 플랫폼에서 하이퍼바이저와 VM에 대한 현황과 성능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네. 클라우드와 연관된 비가상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 네.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닝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템플릿과 서비스용 네. 카탈로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 설치 배포를 프로비저닝 시에 같이 구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스크립트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다 CMDB화 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인 이력 변경과 자산 변경 이력과 작업 이력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지금도 이제 각 개별 펑크션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좀 짧고 진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나 VM 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VM별로 이벤트도 제공을 하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이벤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IP 대역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P 대역별로 IP 범위를 할당을 하고 네. 그 IP 범위에 해당하는 IP들에 대한 가용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프로비저닝 시에 가용한 IP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할당받을 수 있도록 IP 대역 관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데스크탑 가상 그리고 많이 이제 쓰고 있잖아요. 데스크탑 가상화 쓰시는 분들은 이제 데스크탑 현황을 데스크탑 관점에서 보실 수 있도록 현황 네네. 모니터링 기능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가상화, 뭐 외산, 뭐 어떤 그 하이퍼바이저 다들 지원하는 거죠, 이걸로? 네, CTS 젠 데스크탑, 네. 보이면 VM 뷰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아사 파스, DB아사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연결이 돼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프로세스를 네. 보여드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먼저 생성을 하고 서비스용 VM을 생성한 후에 뭐 DB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을 클라우드 메쉬를 통해서 네. 이런 체계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서포트 플랫폼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ITSM 프로세스입니다. 네. 자원에 대한 요청 관리가 현재 나와 있는 가상화 솔루션들은 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국내에 최적화된 이런 ITSM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의를 해서 실무부서에서부터 운영부서에 이르는 이 프로세스를 모두 정의를 하고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관점에 그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핵심 기능, 관리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실제 필드에서 아까 뭐 KT건, 그 다음에 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거 중소기업진흥원이건 간에 이걸 쓰고 있는 고객들이 이거 실제 쓰면서 이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사용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까? 일단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현황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ERP 시스템이나 그룹웨어를 통해서 그 자원 작업에 대한 요청을 받고 네. 작업한 결과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장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느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이 매우 어려우셨는데 네. 저희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해가지고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현황도 곧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작업에 대한 이력도 자동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노출되는 메인 대시보드 화면도 구성을 하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시보드 컴포넌트를 위젯 형태로 구성을 하고 네. 이 위젯들을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노출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 권한에 최적화된 운영 화면을 만드실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들도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IN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ITSM 이런 분야를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야, 이런 어떻게 보면 IT 자원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하고 이런 저 화면 같은 거 이런 거는 쭉 해보신 거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이런 쪽은 더 강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하고 좀 어떤 강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나라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쪽하고 보는 부분들이. 네. 저희 우리나라 고객들은 이제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기를 많이 원하는데 외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나를 스펙들이 따르라. 그냥 나를 스펙들이 딱 따르라. 정해져 그렇죠. 있고 네. 그걸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업에 갖다가 붙이려고 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네네. 그런 경우를 현업에 맞게끔 이제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와 같은 국내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맞춰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고객들을 위해서 다국어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모든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코드화를 해서 네. 그 시스템의 언어 코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클라우드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택 기반이지 않습니까? 저 네. 오픈 소스니까 나중에 이것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뭐 진출하실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 협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오픈스택은 국내보다는 해외가 그렇죠. 수요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그런 MOU를 맺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의 관리의 중심 체계가 되는 서비스 관리.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스턴스 구성 관리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자원 요청 프로세스를 ITSM 기반으로 자동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네. IT 운영에 필요한 11가지 업무를 신청서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것들을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신청서 업무 처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이제 벤더들 전문 기업들의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개별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세세한 터치가 디테일한 터치가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을 선진 회사의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그 국내에서 어떤 IT 자원 관리 쪽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녹여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는 3가지로 접근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설계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네. 뭐 키스트라든가 기종원도 마찬가지인 프로젝트인데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세서들을 직접적으로 발굴을 해내서 네. 그런 프로세스를 솔루션에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솔루션들, 뭐 레드햇에서 사용하는 네네. 클라우드 폼즈라든지 HP의 VPV와 같은 그런 네네. 프로세스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한 좋은 면들을 저희 솔루션에 벤치마킹을 해서 녹이셨군요. 녹인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경 및 이력 관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작업 일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이 없을 때는 기존의 운영자분들이 작업 일지를 별도로 만드셔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이 네. 자동적인 작업 일지를 가지고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과 서비스 수준 협약 관리가 고객 대행점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률이라든가 서비스 가동률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러한 수준 협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고객들과 네. SLA에 대한 협약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체계를 제공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서비스 SLA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조건에 대한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유연하게. 네. 그리고 이제 미터링을 위해서 통계와 각종 관리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주요 성능 지표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연계를 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가상 서버에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오픈 소스 VNC를 이용을 해서 VM 콘솔 접속 기능도 포탈을 네, 통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제품을 통해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들인데요. API 드라이버들은 이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체계로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어플라이언스, 네. 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영역들, 그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와 같은 네. 그런 매니지먼트들,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뭐 VDI라든지 네. NFV,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같은 사스형 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멀티 클라우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결국 클라우드 메시를 이용해서 네, 클라우드 할 수 메시를 있는 여러 이용해서. 가지 사업들이고 네. 하나 이것이 하나 에코가 되겠죠 나중에. 네. 그럼 뭐 아이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또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HP라든가 레드햇, 저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저희는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특장점들 좀 정리해주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특장점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 제품의 특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의 종속성을 없애고 다양한 가상화 인프라에 대해서 표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운영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환경, 네. 운영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첫 번째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원을 프로비저닝을 하면서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아파치 톰캣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배포하고 설치하고 구성하는 기능들을 풀리 제공해 줄 수 있는 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배포 설치뿐만 아니라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패치나 업데이트와 같은 것들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정보를 일반화를 해서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을 배제하는 그런 네.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리 정보에 대한 종속성도 제거를 하고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동일한 구조의 서비스 구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일 뷰 포인트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운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특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클라우드 발주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9월달에 정식 발효가 되면 이제 공공 분야에서 네. 많은 이제 클라우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아이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공공 클라우드 쪽에서 클라우드를 또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련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전략이나 뭐 그런 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공공 분야 쪽에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컨설팅을 하고 리드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네. 현재 사전 컨설팅이나 네. 사전 마케팅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접근 포인트는 저희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공공 분야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만들어드리는 그런 환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기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솔루션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 기능들을 각각의 이제 운용하시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끔 네. 구성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려면 필연적으로 오픈소스를 많이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전문집단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좀 활성화되려면 예.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무단에 계시는 실무 그 사무관분들, 네. 이 사무관분들이 오픈 소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 오픈 소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오픈 소스 쪽에 대한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산에 대한 그런 네. 신뢰를 네. 오픈 소스 진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좀 계기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글로벌산이죠. 글로벌산 예. 오픈소스 그죠? 외산이 아니고 국내산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 그 안상무님도 같이 참석하시죠? 네. 자, 류성민님 일단 그 조달에도 등록되어 있는지요? 아까 클라우드 미니. 네. 모든 대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가입 경쟁력 외에 사용자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편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제품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아까 이제 방금 저기 송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네. 그 클라우드 매니저 네. 얘를 이용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굉장히 쉽게 편리하고 이제 환경을 갖다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최영성님, 오픈스택 버전에 상관없이 제공이 가능한 건지요? 신규 오픈스택 버전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 저희가 이제 아이사우스 버전부터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신규 오픈스택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애뜨리하고 기술 협약 체계가 되어져 있어서 네네. 애뜨리 연구실하고 같이 신규 버전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검증을 진행하는 데 2,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신규 버전 나오고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규 버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그 서비스를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춘성님, 미니의 외장 블록 스토리지를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현재는 요 단품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추가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 아직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최병감님, 분산 클라우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DR 위에서 클라우드를 분산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기존의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네. 하나의 IDC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 그 하나의 IDC 인프라에 많은 사용자가 집중이 되면 네. 아무래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네. 환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것들을 이제 마이크로한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네. 어플라이언스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지역에 분산을 시켜 놓는 거죠.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이것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만 네네.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지역에 네네. 지역 환경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원에 대한 분산 활용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 그런 측면에서의 분산을 의미를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미니 데이터 센터 여러 군데 지역도 예. 해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데이터 센터로 또 보이는 거고 거처하게. 김정우님, 현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이용하셨다고 하시면 표준을 이용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타 벤더 오픈스택 솔루션들과의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기존 고객들이 사용 중인 시스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지원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예,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저기 아마 이제 벤더의 오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네. 레드햇 오픈 스택이라든지 네. 뭐 HP의 힐리온 오픈 스택을 말씀하실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SKT나 다양한 고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HP 힐리온과 같은 서드파티 오픈 스택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검증을 해보게 되면 힐리온, 호라이존과 같은 대시보드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네. API 레벨에서는 그 기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퓨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붙여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현수님, 클라우드 메시가 커버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VM 수, 호스트 수,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지사와 같은 원격지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중앙에서 원격지와 같은 관리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메시가 커버 가능한 범위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한 5,0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특허청 사례가 가장 많은 네. VM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키스티나 기존 같은 경우는 한 800대에서 1,0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홈페이지에 보니까 클라우드 메시 for VDI와 클라우드 메시 for NFV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차이점과 두 개 제품의 결합 시 강점이 궁금합니다. 네, 클라우드 메시 포 VDI는 VDI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VDI 서비스 런처 기능을 제공해드리는 포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여러 개의 업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VDI를 직접 그 제로 클라이언트나 싱 클라이언트로 VDI를 사용하시는 경우 네. 클라이언트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업무에 네네네. 따라서. 그럼 매우 불편하시게 되죠. 그거를 이제 중앙에서 서비스 포탈에서 그분이 할당하신 서비스 내역을 보여주게 되고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VDI가 자동으로 런치가 돼서 네. 전환해 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게 클라우드 메시4 VDI고요. 네. 클라우드 메시4 NFV는 네트워크 펑션 가상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두 개의 제품에 대한 결합은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컴포넌트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시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별도로 필요하시면 네.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최방년님,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시스템의 지역별로 유지보수 조직이 있는지요? 아직까지 저희가 유지보수 조직을 체계를 아직 갖춘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 예, 조만간 아마 갖춰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지원님, 현재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는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에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익스프레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건지요? 네, 기존의 그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계시면 그 오픈스택에 바로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규승님, 일반 업무를 위한 가상화 서버 운영에는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미니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익스프레스가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지요? 익스프레스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중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은 예, 이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거라서 네. 이중화 구성은 안 되어져 있고요. 네. 블럭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IDC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컨트롤러하고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이중화, 컴퓨터 노드에 대한 이중화가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문성규님, 하이퍼바이저는 어떤 것을 쓰시는지요?
뭐 KVM, 젠서버, VMware, 블라블라블라. 네. 기본적으로는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퓨어 KVM을 사용을 하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뭐 젠서버, VM웨어, 하이퍼V, OVM, 네. 뭐 대부분의 하이퍼바이저는 다 지원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병수님,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과 연계를 통해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및 통합 모니터링까지 지원 가능한지요? 네,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솔루션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하고 통합 모니터링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지원님, 여러 대의 미니들을 상호 연결해서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니들을 연결해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해 드리지 않고요. 네. 저런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블록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더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박형성님, 아까 시연할 때 보여주신 가상 서버 생성 시 오픈스택의 API를 사용하셨는지요? 네, 오픈스택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남현미님 건 UI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윤대섭님, 10개 정도 아까 가상 머신을 10개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 올리려면 미니가 아닌 다른 모델을 써야 되죠? 네, 다른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오늘 데모 보안 기능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버 보안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고 레슬링님께서. 네. 보안 제품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네.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네. 파이어월 기능이라든지 V라우터, 네. 그다음에 VPN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접속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그 네트워크 대역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네. 퍼블릭 대역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프라이빗 VPN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오픈스택 내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 테넌트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격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외부의 그런 보안적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환님, OS는 X86으로 되어 있던데 레드햇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OS를 선택할 수는 없는지요? 네, 레드햇이나 소비자가 원하시는 다른 OS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건 우분투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스택이 가장 스테이블하게 공고하는 OS가 네. 우분투 14.04 버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고를 해드리는데 네. 각각의 고객사에서 레드햇이나 다른 OS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맞춰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 콘솔 화면에 관리 화면이 바로 나오나 보네요. 웹페이지 인터페이스도 있는지요?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화면에 바로 나오는 관리 화면을 이용하게 되고요. 블록 버전처럼 저희 클라우드 메시가 탑재가 되게 되면은 네. 그 블록 버전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아까 윤대섭님 마켓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마켓 사이트 네. 보이는데 거기 일반 유저가 마켓에 앱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아직은 일반 유저가 올리는 거는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네네. 추후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성님, 익스프레스 미니 도입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보급형이라고 하니까 저렴할 것 같긴 한데. 네. 현재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춘택님, 데이터 적재를 위한 하도 변동 인터페이스가 가능한지요? 또 데이터 용량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필터링 및 전처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마이크로 DC를 이용을 해서 하드브를 올리는 부분은 이제 하드브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그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블록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가능한데 아까 이제 클라우드 메시에서 특장점으로 소개되었던 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하드브에 대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설치하고 구성하는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원하시는 하드브 환경을 프로비저닝하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데이터 용량 최적화를 위한 필터링이나 전처리 부분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네.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현재는 제외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현업에 계셔도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클라우드 미니도 보셨고 사실 여기서 실제로 개발한 그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인 클라우드 메시도 지금 봤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댓글 창으로요. 여기 10년 넘게 이런 것도 개발하시고 아주 애쓰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거는 이런 용도로
비즈니스하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의견 있어 아이디어 있으면 좀 뭐 편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업종이나 각 회사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관점에서 아 이건 이런 정도였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뭐 꼭 이분들한테 그 답변만 들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여러분들 그런 또 피드백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환열님, 제공되는 ITSM 프로세스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요? 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포탈에서 ITSM 프로세스 부분하고 사용자 인증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고객사의 그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연동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별도 연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사에 맞는 프로세스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형성님, 통신사업자의 경우 코어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우드 익스프레스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지요? 미니 버전은 사실 저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블럭 버전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를 다 이중화를 해서 하나의 노드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관제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네. 다른 노드로 VM을 자동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안정성과 운용성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장비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철님, 오픈스택을 활용한 IaaS는 아직 대용량 퍼블릭 클라우드로 활용하기에는 검증이 안 됐다는 의견이 많은데 언제쯤 아마존 AWS와 같은 대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네네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김수열님, 클라우드 메시 포 VDI의 기능에서 보니 데이터베이스 중에 큐브리드와 RT베이스는 매니지먼트 API 연동 구현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로드맵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브리드와 알티베이스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API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특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 DB의 운영자들이 사용하시는 운영 기능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별도의 매니지먼트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큐브리드나 알티베이스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김혜연님,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향후 유지보수나 지원은 신속성 있게, 신뢰성 있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에서 만들다가 사업성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서요. 뭐 저희 회사가 올해로 이제 13년 차 되는 회사고 네네. 클라우드를 8년 9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네. 하질 않을 거고요. 팀장이 그만두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전문적인 유지보수나 기술 지원 부서가 별도로 또 존재를 하기 몇 때문에 년 되셨어요, 팀장님 여기? 저는 6년 6년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향후 유지보수나 지원은 전문 부서를 통해서 신속하게 항상 대응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간주님, 오픈스택 주너 버전의 구성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요소로 구성 시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요소들은 네, 고객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소를 몇 가지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기능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그냥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시고 고객분들이 그냥 선별을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네. 사용을 하시면 돼요. 유미연님, 기존 서비스들이 모든 클라우드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나 사용자 요구에 맞는 보고서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서 부분도 사용자 요구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월간 보고서라든지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생성을 해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병재님, 도입을 하게 되면 IT 담당자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실 텐데요. 관리의 편의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픈스택이기 때문에 IT 관리자의 능력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픈스택에 뭐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관리용 대시보드를 아실 겁니다. 네. 그 대시보드를 사용하시려면 오픈스택을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죠. 하지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않으셔도 솔루션의 기능만 잘 익히시면 운영 관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오늘 보여주신 클라우드 익스프레스는 IN 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력이 집약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인데 사업용 모델과 보급형 모델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각 모델의 적정 사용 분야와 운영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요. 네.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의 SMB라든지 병원, 도서관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게 미니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전체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블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체에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없는 기업체 그런 분들은 클라우드를 모르셔도 네.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네네. 기업체 분들 같은 경우는 미니 버전을 사용을 하셔서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서버를 만들듯이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블럭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 IDC 사업자들이 호스팅 서비스라는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관을 해서 네네.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는 블록 버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형 모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명감님,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 소프트를 모두 최적화하여 제품화한 것인데 소프트웨어만 구매가 가능한지요? 클라우드 메시는 그 어플라이언스하고 별도의 솔루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메시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클라우드 메시만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경아님, 탑엔더 프라이빗 많은 분들이 지금 클라우드 익스프레스하고 클라우드 메시하고 막 혼동하세요. 네. 지금 자, 유경아 탑엔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시스템 인프라 환경을 클라우드 메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이슈 사항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다른 밴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환경이 구성되기 때문에 네. 이관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조금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윈도우 환경 같은 경우 네네. 기존에 혹시 윈도우즈 2008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2008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서 개런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서비스는 할 수는 있는데 개런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버전들을 윈도우 2012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적인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이슈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황광모님,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미니 데모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하드웨어 상수 사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데모가 가능한지? 좀 전에 이제 네. 데모 보신 것처럼 아니, 직접 이제 사이트에서 막 예, 요청 보고 싶다면, 주시면 네, 요청 네. 주시면 데모가 가능합니다. 이걸 저희가 가지고 가서 네네네. 보여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윤수연님, 클라우드 메쉬에서 오픈DB 이외에 오라클 같은 상용 DB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완전하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모든 기능이라고 하시는 게 오라클 RAC나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상용 DB 중에 말티베이스나 뭐 다른 상용 DB들은 다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RAC 같은 경우는 리눅스 오라클만 오라클 리눅스만 네네, 제공이 오라클 가능합니다. 리눅스. 그래서 RA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이미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제약성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오라클에 대한 부분도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정욱님, 미니를 구매 후 사용자 데이터 증가 사업 확장으로 블럭을 구매하실 경우 기존 미니에서 블럭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경성님, 각 NFV 벤더마다 ETSI NFV 스펙의 인터페이스는 아직 완전하고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개발하신 솔루션과 각기 다른 벤더마다 연동 가능할까요? 일단 뭐 다른 벤더의 그 규격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네. 모든 벤더들 어쨌든 기본은 ESTI NFV 스펙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거는 그 연동 규격을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현수님께서 그 엔터프라이즈 사이트의 경우 환경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빌리티 또는 리소스 자동화 등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저희가 포탈에서 오토 스케일링이나 리소스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설정이 되게 되면 특정 자원이 그 이상 사용되는 경우
이제 자동적으로 VM을 생성을 해서 연관되는 다른 VM들과 같이 연계돼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스케일 인아웃이라고 해서 기존 VM의 자원을 증설하고 축소시키는 네.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민경님, 소프트웨어형 클라우드 스택 솔루션과의 차이점, 장점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스택은 사실 오픈 스택의 상용화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스택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도 오픈 소스 제인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픈 스택하고 사실 클라우드 스택은 큰 베이스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안정성 측면이라든가 네. 서비스를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검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개발할 때 유연성 떨어지겠네요. 개발할 때 유연성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고 오픈 스택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능 개발이라든가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더 있고 네. 그 요구하는 스펙에 따라서 아키텍처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의 장애 시 복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요? 장애 시에는 일단은 하드웨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픈 스택, 풀 스택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하드웨어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면 신규 익스프레스 네네. 셋을 가져다가 네. 교체해드리는 그런 네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Q&A 시간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좀 굉장히 다른 분들 많으실 때 오늘 시황에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좋은 질문하신 분들 여러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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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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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오준택님, 오춘택님, 오춘택님, 네. 정환열님, 정환열님, 네. 박형성님. 박형선님, 네. 네. 자, 저도 줬어요. 자, 이현수, 김수열, 오춘택, 정환열, 박형석 이 5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 CGV 영화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등록하신 분 중에서 2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고 하죠. 네. 네, 저희 솔루션과 제품을 활용하시면 클라우드를 굉장히 쉽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언소프트가 그 오픈 소스 클라우드에 이제 선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끝나기 전에 여기 보면 이현수님께서 팀장님께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신지. 글쎄요, 기회가 있으면 네. 근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상무님, 네. 이것은 많이 이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특히 팀장님 실제 이거 개발하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내공이 높으세요. 네. 그러면 사실 오픈스택 굉장히 요새 관심사거든요, 화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계속 이분이 강사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아이언소프트에서 뭔가 오픈스택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뭔가 이런 걸 좀 세미나 같은 거 만들면 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자꾸 공유한다면 네. 아이언소프트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그 국내에 전문 기업을 뭔가 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럴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아까 언급하시지만 꺼려지는 게 저거든요. 네. 잘 모르니까 저기 나중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전문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매번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것을 뭔가 좀 해준다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요.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토크화이트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 이렇게 그 오후 한 2시부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잘 모르지만 스스럼 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화는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